이건 말도 안 돼요. 그 곡은 우리 아들이 어릴 적 치던 곡인데.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젊은 남자.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고 드뷔시의 달빛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관에 서 있던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요. 회장님, 혹시 저분이? 운전기사마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미술 과외를 하러 온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18년 전 사라진 아이가 마지막으로 치던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뇨? 하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모든 건 2주일 전 한 젊은이가 이 저택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준서는 23살 미대 3학년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미술과외 알바를 하고 있었고 그날도 새로운 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주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그것도 단독 저택이라니. 여기가 맞나? 대문 앞에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술과외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회장님 운전기사 김도연입니다. 준서는 운전기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거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새하얀 덮개가 닫혀 있었지만 악기 특유의 존재감이 공간을 압도했죠. 이상했습니다. 준서는 피아노를 본 적도 많고 음악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피아노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시선을 끌어당겼고 가슴 한쪽이 묘하게 먹먹해졌죠. 선생님, 이쪽입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밝은 자연광이 쏟아지는 스케치실, 그곳에 한 여학생이 이젤 앞에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짧게 인사를 건넨 여학생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묶은 모습, 표정은 조금 차가워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한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준서는 지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서양화 전공으로 재수를 하고 있다는 지윤은 생각보다 실력이 괜찮았습니다. 기본기는 탄탄했고 색감도 안정적이었죠. 여기 이 부분 좀 더 자유롭게 풀어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윤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문득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 올 것 같네요. 준서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저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저도요. 순간 지윤이 준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준서는 괜히 어색해져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윤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준서는 괜히 포트폴리오를 다시 넘겼습니다. 첫 수업은 그렇게 이상한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초대생부터 다시 점검하기로 했고 지윤은 새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똑똑. 지윤이 연필을 쥔 손가락으로 스케치북 테두리를 두드렸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지만 그 리듬이 묘하게 규칙적이었죠.
준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똑. 완벽하게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멈췄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훈은 다시 스케치북에 집중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서는 계단을 내려가다 다시 거실의 피아노를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오래되어 보였고 덮개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 피아노, 소리 나면 안 됩니다. 뒤에서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물건이라서요. 아, 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먹먹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방,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멀어졌고 피아노 소리만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어줬고 계단을 오르다 거실에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덮개는 닫혀 있었고 그 앞에 회장 부인 최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천으로 피아노 건반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죠.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만지듯이. 준서는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최수진이 고개를 들어 준서를 봤고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깊고 오래된 슬픔이었죠. 안녕하세요. 최수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치실에 들어서자 지훈이 이미 이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물화 연습. 준서가 사과와 꽃병을 놓고 구도를 잡아줬죠. 오늘은 명암에 집중해 볼까요? 지훈은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을 멈추고 준서를 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스민 차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저도요. 주변에 제스민 차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훈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커피는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저도요. 혹시 색깔 중에서 회색 좋아하세요? 네. 제일 편한 색이에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상해요. 취향이 너무 많이 겹쳐요. 준서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상한 꿈 꾸신 적 있어요?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꿈. 준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자신이 꾼 꿈이었습니다. 저도 그 꿈 꿨어요. 어젯밤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꿈을 꿔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지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왠지 누군가 생각나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요.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올 때면 항상 누군가가 그리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하지만 분명히 소중했던 누군가. 수업은 그날 일찍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중할 수 없었으니까요. 준서가 짐을 싸며 일어서려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와주시죠? 당연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걱정 마요. 계속 올게요. 현관을 나서는데 김도연이 차 열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준서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걱정, 놀라움,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의심. 준서는 저택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비는 세게 내렸고 그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또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방, 피아노 소리, 보이지 않는 누군가.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누군가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작고 자신과 비슷한 키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일주일에 3번씩 저택을 방문했고 지훈과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스케치실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훈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또 그 꿈 꿨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꿈, 같은 시간, 같은 감정.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겹칠 수가 있나? 지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준서는 지훈과 함께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회장 부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준서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잠깐 앉으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회장 박민재의 제안이었습니다. 준서는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가져왔고 네 사람은 피아노가 보이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원래 실력이 좋았어요. 준서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 부부가 자꾸 준서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특히 최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과 함께 사세요?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부모님은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 말씀으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보호자가 안 나타나서 그대로. 최수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박민재 회장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잔을 꽉 쥐고 있었고요. 혹시 몇 살 때였는지 기억하세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론 5살쯤이었다고. 그 순간 최수진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울음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예전에 아들을 잃어서. 준서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였어요. 제 쌍둥이 오빠. 18년 전에 놀이동산에서 실종됐어요. 준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8년 전 5살 쌍둥이. 모든 게 자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어요. 회장이 거실 한가운데 피아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 피아노로 드빗이 달빛을 쳤어요. 5살짜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칠 수가 있었어요. 그날도 놀이동산 가기 전에 한 번 치고 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서는 피아노를 봤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저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피아노를 절대 열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견딜 수가 없어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그날 저택을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8년 전 5살 놀이동산, 쌍둥이, 피아노, 모든 조각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어디였어요? 공원이었지. 큰 놀이동산 근처 공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울면서 같이라고만 했어. 누구랑 같이 있고 싶었나 보더구나. 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서는 다시 저택에 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 부부가 외출 중이었고 지훈도 입시 설명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혼자 계셔도 될까요? 제가 준비한 스케치들 있으니까 피드백 부탁드려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지훈이 나가고 준서는 스케치실에서 그녀의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실력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구도도 자유로워졌고 색감도 더 과감해졌죠. 1시간쯤 지났을까 준서는 목이 말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정부에게 물을 한 잔 얻어 마시고 다시 올라가려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피아노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하얀 덮개가 닫힌 그랜드 피아노. 준서는 자석에 이끌리듯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회장님이.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덮개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상아색 건반들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준서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건반을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지는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천 번 해왔던 것처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준서는 악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음들이 흘러나왔고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 같은 피아노,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우리 같이 치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 응, 같이. 또 다른 목소리, 조금 더 높은 여자아이의 목소리. 준서는 연주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고 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현관에 회장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박민재 회장, 최수진, 그리고 지훈. 세 사람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최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곡, 오빠가 치던 곡이에요. 김도연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떻게?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칠 수 있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면서요? 저도 모르겠어요. 손이 저절로. 최수진이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 코, 입, 이마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당신, 혹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회장이 김도연을 봤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DNA 검사입니다.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이 피아노, 이 사람들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한때는 여기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를 쳤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본 장면들, 작은 손, 옆에 앉아있던 누군가, 같이 치자던 목소리.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에 대해서 더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는 표정이었죠. 그날, 큰 놀이동산 근처 공원이었어. 넌 혼자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지. 옷도 깨끗하고 잘 입혀진 아이였는데 주변에 어른이 아무도 없더구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같이. 그 말만 계속했어. 누구랑 헤어진 것 같았지.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종 아동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대.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준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키우신 거예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 넌 계속 피아노 소리만 나오면 귀를 기울이고 밤마다 누군가를 찾으며 울었거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준서야. 내 진짜 가족을 찾아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준서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연이었습니다. 선생님,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저택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준서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김도연이 맞이했고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 부부와 지훈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준서 씨. 회장이 처음으로 준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담긴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이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준우와 지훈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준서는 사진 속 남자아이를 봤습니다. 눈, 코, 인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18년 전 우리는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지훈이와 준우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준우가 사라졌습니다. 최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CCTV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도 탐정도 동원했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김도연이 당신이 앉았던 의자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준서는 김도연을 봤습니다. 김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긴급으로 처리를 부탁했고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준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입니다. 박준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찾아 헤맨 우리 아들. 최수진이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지훈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였구나. 내가 느꼈던 게 틀리지 않았어. 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18년 동안 비어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1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준서가, 아니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는 공원에 혼자 있었던 거죠?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괴범의 흔적은 없었어요. CCTV에는 내가 혼자 놀이동산을 나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고. 혼자요? 그래.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며 걸어 나갔어. 그리고 그 이후로는 흔적이 끊겼지.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지훈아. 그날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어.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고 오빠는 놀이기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우리가 돌아왔을 때 오빠가 없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내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내가 참았으면 오빠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우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우리 모두 어렸을 뿐이야. 최수진이 두 남매를 안았습니다. 회장도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온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18년 동안 저를 키우셨어요. 제게는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회장 부부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모셔야죠. 우리 아들을 지켜주신 은인이신데. 할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최수진이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준우는 회장 가족과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준우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느껴졌거든. 회장 부부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아닙니다. 저도 이 아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준우를 봤습니다. 이제 내 진짜 집으로 가야지. 할머니도 같이 가요. 저희 모두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최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함께 사시죠. 당신 없이는 우리 준우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회장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준우도 할머니와 함께 저택에서 살게 되었죠.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18년을 따로 살았던 가족이 다시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아빠, 엄마라는 호칭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회장 부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준우에게 18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준우도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준우는 마침내 거실의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준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흘렀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다시 한번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선율이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지우는 준우 옆에 앉아 함께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요. 곡이 끝나자 준우는 지훈을 봤습니다. 같이 칠래?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피아노 못 쳐.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어렸을 때도 같이 쳤잖아. 지훈은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지훈의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함께 피아노를 치는 쌍둥이 남매. 회장이 일어나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그날 밤 준우는 자신의 방, 아니 18년 전 자신의 방이었던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그 방을 그대로 보존해왔다고 했습니다. 작은 침대, 장난감들,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앉아? 응. 들어와. 지훈이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그날 왜 혼자 나간 거야? CCTV에 찍힌 거 봤는데 오빠가 혼자 걸어 나갔더라. 준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기억 안 나. 근데 뭔가 내가 너무 오래 안 돌아와서 불안했던 것 같아. 혼자 남겨진 게 무서웠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간 것 같아. 근데 길을 잃었어.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 계속 걷다가 공원에 도착했고 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앉아서 울었어. 너를 부르면서 지훈아, 지훈아 하면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18년 동안 오빠는 할머니랑 힘들게 살았잖아. 나는 여기서 부족한 게 없이 자랐는데. 준우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오빠를 잃은 죄책감 때문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그 꿈을 꿨어.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는 꿈. 이제 알겠어. 그게 오빠였다는 거. 나도 같은 꿈을 꿨어.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나 봐. 두 남매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을 조금씩 채워가듯이.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최수진이 이미 일어나 있었고 피아노 건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최수진은 손을 멈추고 준우를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줄래? 엄마. 최수진은 준우를 껴안았습니다.
18년 동안 기다렸던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돌아왔구나. 회장도 계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도연이 현관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8년을 함께 기다렸던 그도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진짜 가족을 찾은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준우가 이제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피아노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재회의 증거였고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시퀀스 8300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학도 계속 다녔고 미술 공부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죠. 지우는 입시를 무사히 마쳤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준우와 같은 대학, 같은 미술대학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같은 학교 다니게 됐어. 축하해, 지훈아. 두 남매는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회장 부부는 정말로 친어머니처럼 할머니를 모셨고 할머니도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우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죠. 준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 부부, 지훈, 할머니, 그리고 김도영까지 모두가 자리에 앉아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준우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아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밝고 희망찬 곡이었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고 거실이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 상실이 아닌 재회, 어둠이 아닌 빛. 곡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준우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왜 비 오는 날이면 누군가 그리운지 몰랐죠. 준우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 안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최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올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준우가 회장 부부를 봤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할머니까지 받아주셔서. 회장이 일어나 준우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돌아와줘서. 지훈아. 준우가 지훈을 봤습니다. 내가 날 알아봐줘서 고마워. 내 직감이 아니었으면 우린 그냥 남이었을 거야. 지훈이 오빠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놓아줄 거야. 나도. 김도연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18년 동안 회장 곁을 지키며 함께 기다렸던 그도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식사 후 준우와 지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함께 연탄으로 곡을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피아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상실의 상징이 아닌 재회의 증거, 슬픔의 기억이 아닌 사랑의 선율. 18년 만에 이 집에 다시 음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과 함께 웃음도, 희망도,
사랑도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한 아이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를 기다리며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8년 만의 재회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기쁨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